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하나 선정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고 있죠. 세상을 꼬집는 시선 새꼬시.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렸죠. 선거 연령을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실제 두 분 다 청소년, 법적으로 청소년인데 두 분이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먼저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의 이은선 전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체 이름이 길어요.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어떤 단체입니까, 이거? 네, 저희는 2017년 9월에 출범을 했고요. 예. 2016년부터 박근혜 정권 탄핵을 위해서 예.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었는데 그 촛불 집회 때 나왔던 청소년들이군요. 네. 예. 이 청소년들이 이 정치적 사회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 여러 시민단체들, 학부모 예. 단체들, 청소년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예. 같이 만든 연대 조직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이? 저희가 예. 저희 회원을 예. 따로 둔다기보다는 예. 각 저희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별로 회원이 있는 약간 식이다 네트워크 보니까, 같은 예,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군요. 예. 이제 두 분 오늘 나오신 두 분 뭐 실례지만 나이를 제가 좀 밝혀드린다면 이은선 공동대표님께서는 만 19세 그리고 강민진 위원장님께서는 만 23세세요. 제가 아까 법적으로 청소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법에서는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으니까 두 분 다 아직 법적으로는 청소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민법에 따르면 성인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강민진 위원장님께서는 투표 경험이 있으시겠네요. 네, 투표 경험은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도 투표하셨을 거고요. 네네. 예. 근데 피선거권은 없어서 출마는 할 수 없습니다. 출마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국민의 권리로서 피선거권도 있는 네. 건데 나이 때문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이은선 전 대표님께서는 아직 선거 경험이 없으시죠? 네, 2020년 예. 총선이 첫 선거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18살, 18세한테도 투표권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일단은 강민진 OECD 위원장님. 네. 국가 중에서 예. 19세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다 18세 아니면 예. 16세부터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예.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의 발전과 민주주의 확립에 희생하고 참여해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3.1절이 어지 네. 않습니까? 예. 유관순 열사도 청소년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정말 수많은 청소년들이 예. 독립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예. 그리고 4.19 혁명 같은 경우도 이 불씨를 당긴 이들이 228 이거를 한 고등학생들 그리고 이후에 중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네. 그 총칼에 맞서서 희생을 네. 했고요. 예. 이후에 뭐 5.18 민주화 운동이나 6월 혁명이나 네. 또 얼마 전 박근혜 퇴진 촛불까지 예. 이 청소년들이 이 민주주의 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또 때론 희생하면서 해왔던 역사를 생각하면 네. 정말 이 청소년들을 미성숙하다고 딱지를 붙여서 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예. 부정하는 것이 정말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지금 세계적으로는 예. 만 16세 선거권 운동이 한창이거든요. 18세를 16세로 낮추자.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총기 규제 예. 시위하는 청소년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음.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에 그렇군요. 참여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선거권 연령 낮춰야 된다라고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더 16세로 낮춰야 네. 된다라는 운동이 네. 한창인데 우리가 지금 18세조차 예. 안 되고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은선 전 대표님께서는 이 문제 가지고 헌법 소원까지 내셨다고요? 네, 2017년도 12월 달에 그 만 16세, 만 18세 청소년 분들과 함께 전 그때 만 17세였고 이렇게 함께 헌법 소원을 했는데 예.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헌법 소원의 주요한 논리는 방금 이제
강민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취지였습니까? 아니면 추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또 말씀 주시죠. 그때 피선거권과 예. 선거권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함께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예. 그 지금은 되게 선거권 관련해서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선거권은 예. 다뤄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를 함께 예. 참여연대와 함께 이렇게 예. 같이 공동주체로 헌법소원을 그랬군요. 냈었습니다. 네. 피선거권은 지금 몇 살부터로 돼 있습니까? 만 24세예요. 만 24세. 네. 대통령은 만 40세. 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이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2239번님께서는 18세 투표 찬성합니다. 요즘 청소년도 충분한 역사교육과 필수교육 받았고 SNS 통해서 각종 정보를 빠르고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려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 주셨고요. 이런 우려도 있네요. 3451번님 18세 투표 반대합니다. 고등학생이 선생님들의 정치 성향을 따를 가능성이 크고 싫어하는 사람의 의견과 무조건 반대로 투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연령 낮추자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3451번님처럼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아직 교육 과정이 안 끝났으니까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선생님 시키는 대로 투표한다. 이런 우려가 하나, 지금 3451번님 주신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학교 현장에 대한 걱정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져서 이 교육의 장이어야 할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 어떤 걱정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전 먼저 고등학생이 선생님의 정치 성향에 무조건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에 매번 학교나 이런 현실 상황에서는 요즘 고등학생들 선생님 말 너무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되게 그렇게 따르는 존재로 본다는 게 되게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의견을 무조건 반대로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더라도 본인한테 더 득이 되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 뭐 싫어하는 사람이 이 사람 지지한다고 해서 본인이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이전에 그 김기현 시장님 관련해서도 방금 인터뷰요. 듣고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시장을 하실 때. 근데 되게 이렇게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되게 비리 문제와 이렇게 연관이 됐었던 거고 그런 거를 되게 지켜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학교에서 되게 친구들이랑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렇게 나이로 정할 수 없는 거고 특히 정치를 이렇게 나이의 기준으로 뭐 할 수 있고 없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청소년들도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방금 이제 김기현 시장 언급해 주신 거는 아직 이 사안의 흑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개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은선 대표님께서는 좀 특별한 고등학생 아니었을까요? 주위의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되게 이번에 박근혜 탄핵 집회 때 나갔던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2분의 1 정도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행동에 참여했다는 이런 설문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이번에 가졌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고 그 이후에도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더 편하고 더 이렇게 우리나라가 더 민주주의 국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학교 안의 문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이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려, 그러니까 학교가 정치 이념 논쟁에 물들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강민진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좀 정치라는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데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에도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보내는 게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이 정치에 대해서 알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는 거죠. 예. 이 고등학교에 이념이나 정치가 들어온다. 네. 사실은 이념이나 정치가 들어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 성장하는데 예. 좀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예를 좀 들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2007년에 학생인권법이 예. 국회에 발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거를 반대를 해서 통과가 못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지역민들 중에서 이제 어른들이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다 보니까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신경을 안 써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거 연령 하향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이 문제에 합의를 했고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선거 연령을 조정을 하는 건 좋다. 그런데 학교에 정치 얘기가 들어가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 먼저 해야 된다. 7살에 초등학교 보내서 18살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정치 얘기 해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이 학제 개편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는 건지가 의심스럽고요. 왜냐하면 학제 개편이라는 건 사실 무시 못할 정도의 예산과 어마어마한 행정적인 조정과 이런 개편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또 그러려면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한 일인데 지금 당장 어떤 국민한테 여쭤봤을 때 학제 개편이 얼마나 시급하냐 했을 때 뭐 그거 시급하다고 할 국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실 현실 가능성도 없고 별로 당위도 없는 부분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반대하는 게 사실 그냥 반대하는 것보다 이 시쳇말로 좀 더 치사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어쨌든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2005년에 18살 청소년이 시장에 당선된 적이 있고요. 독일에서는 2002년에 19살 청소년이 국회의원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좀 가능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6세거든요. 이 국회가 국민을 닮아야 국민을 잘 대변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높은 나이대의 이제 국회의원들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지방 정치도 그렇고 좀 이런 편중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젊어져야 된다. 그 방법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좀 될 것 같으세요? 전망을 해보신다면? 이은선 대표님. 이제 국회가 드디어 움직이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당 내에서 이렇게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이 좀 그런 기미가 처음으로 보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2018년도에 그 국회 앞에서 농성을 했을 때도 그 자유한국당 이외의 당들이 이렇게 와서 꼭 선거연령 낮추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미가 안 보이다가 이번을 통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나마 가능성이 생겼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두 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요구해 오셨던 일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이은선 전 공동대표 그리고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